네. 이 너무나 많은 여름이란 이 책을 우리 낭독가들께서 여행을 너무 잘 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님께 그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 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 작가님의 낭독 이어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제가 미리 낭독을 부탁받고 낭독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렇게 너무 감동적으로 들으실 줄은 제가 뭘 미처 알지 못해서요.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작가니까 전문적인 낭독가는 아니니까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읽을 그 이야기는 이 책의 처음에 나오는 두 번째 밤이라는 소설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밤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밤 다음에 밤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다 저마다 인생을 처음 사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처음 겪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겪는 일과 같은 일들을 이전에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종종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겪는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들도 있었고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다고 치자면 모두가 포기했으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우리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삶이 첫 번째 삶이 아니고 두 번째 삶이다. 그래서 어떤 절망이나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첫 번째 어둠이 아니라 두 번째 어둠일 것이고, 이게 두 번째 어둠이라면 나보다 먼저 이 어둠에서 포기하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어떻게 좀 표현해 보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밤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원할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옥상에 서서 불타오르는 도시를 바라봤다. 우리가 사랑했던 지상의 유일한 땅이 불타고 있었다. 멀리서 폭발하는 화염에 따라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빛에 노출될 때마다 얼굴은 새로워졌다. 마치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반복하는 존재들처럼 그들은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 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소.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밤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봉쇄된 도시로 적군이 밀려들었소. 짙은색 털모자를 쓴 할아버지의 얼굴은 온통 하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는 왜 전쟁이 일어난 건가요? 오빠가 물었다. 지금과 똑같았단다. 권력자는 적들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라고 말했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세상이라니.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을까요? 더구나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밤이라면 말입니다. 아빠가 말했다. 당신처럼 생각하던 밤이 내게도 있었소. 그 밤 역시 두 번째 밤이었소. 그때 노인이 내게 말했다오. 자신이 어렸을 때 이와 똑같은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서 더 슬프다고 노인은 울었소. 그 노인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요. 왼쪽 가슴에 손을 대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밤은 두 번째 밤도 세 번째 밤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밤, 다음의 밤이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인류라면 이 밤을 마지막 밤으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겠군요. 아빠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나는 눈물이 났다. 아빠, 아파요. 내 말에 아빠가 손에서 힘을 뺐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이제 괜찮냐? 너를 보니 울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 노인도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말했겠구나. 여전히 옥상에 선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그때도 노인이 우리에게 말했소. 모두 이 폐허를 바라보시오. 이 폐허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로 쌓아 올린 세상이 무너진 모습이라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면서 지혜는 이렇게 흔해졌다오. 전쟁터에서는 새살배기도 쉽게 지혜를 구할 수 있지.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라오. 이토록 평범하고 흔한 지혜를 악을 악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 악을 물리치려면 선으로 맞서야만 한다는 것.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막는 일이라는 것. 이 평범하고 흔한 지혜로 우리도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오. 그때도 노인이 우리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반복되고 있었다. 두 번째 밤이 지나간 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때 세상에는 지혜가 가장 흔해진다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평범하고 흔한 그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낭독으로 지혜를 조금 모으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채로운 목소리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살아내면서 아마 작가님께 또 이제 책을 이제 표층의 언어가 아니라 심층적인 언어로 들어가면서 낭독 독서를 하시면서 우리 낭독가들이 좀, 책에 대한 부분 또 궁금한 것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윤혜자 선생님? 음, 네. 아, 저는 책 내용보다는 사소하게 작가님은 주로 글을 쓰시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으신지, 또 혹시 글이 잘 써지는 또 시간대가 있으신지, 이거가 이제 연결해서 좀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되게 책 속의 문장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나 아름다운 문장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다 연결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 공간에서만, 글을 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글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제가 쓰는 책상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12시 전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는 뭐 거의 뭐 먹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글 쓰기만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이제 뭐 글을 더 이상 쓰지는 않아요. 다른 운동이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이가 들면서 차츰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중에 제가 글을 쓴다고 할 때는 머리를 막 궁리를 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전날 썼던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피아니스트 비유를 많이 했는데 전날까지 썼던 원고를 악보라고 생각하고 그걸 키보드로 이제 다시 치는 거죠. 그대로 다시 친다고 생각하고 치지만
치다가 보면, 그 타이핑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의도하면서 바뀐다기보다는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그 문장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이제 점점 뭐 깊어지는 문장이 되고요. 어떤 문장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장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뭐 어떻게 쓰겠다라기보다는 한 기간을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정해놓고 같은 원고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문장들이 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장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약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전에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애쓴다고 해서 뭐 좋은 걸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덧붙여서 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하세요? 이제 주로 그 운동을 많이 하고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봐요. 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뭐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좀 고칠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그게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이제 좀 원고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미은 선생님? 음,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제목이 궁금해서요. 제가 아까 전에 보일러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무식하게 처음에 딱 오늘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네 읽고 음. 나서 계속 보일러가 언제 나오나 보일러가 언제 나오나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작가님이 좀 제목을 이렇게 붙이실 때 글을 다 쓰시고 떠오르는 제목을 붙이시는지 아니면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제목을 먼저 탁 보일러 해놓고 거기에 이야기를 네, 쓰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목은 정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써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다 쓰고 난 뒤에 제목을 붙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소설은 어, 제가 그 소설을 쓴 게 지금 요맘때 한 11월쯤이었어요. 보일러가 이제 막 갑자기 막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겨울에 발표할 소설을 청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그냥 보일러라고 붙이고 시작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소설을 쓰겠다고 한 거지 보일러에 대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제목은 그냥 보일러라고 붙여놓고 이걸 안 까먹으려고 이제 따뜻한 소설을 쓰는 거야. 나의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다 쓰고 이제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네로 시작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제목은 사실 저 바꿨어야 됐어요. 다른 제목으로 바꿨어야 됐는데 왠지 그냥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보일러라고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제목 어떻게 딴 걸로 바꿔볼까 뭐 그 내용하고 맞는 걸 바꿔볼까 했는데 그냥 보일러로 놔줬어요. 신의 한 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수를 아주 잘 아웃풋 내주셨어요. 우리 박미은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김경숙 선생님? 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즘 세상은 미치지 않고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공황 장애를 많이 뭐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글 속에서도 공황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공황 장애를
그 작가님이 직접 경험을 하신 건지, 경험을 하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 낭독을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제가 경상도예요, 고향이. 근데 여기 그 배경 중에 김천 평화동이 나오고 경주 뭐 이 주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년 시절을 어디에서 보내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음. 네. 그, 저는 그 공황장애를 알아본 일은 없습니다. 고요. 물론 이제 뭐 소소한 불안 같은 것들, 뭐, 그 다음에 좀 실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경험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공황장애를 알아보진 않아서 음. 그게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에는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소설적인 장치로 그렇게 이제 좀 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은 저는 이제 김천에서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음. 대학교를 서울로 와서 음. 그때까지는 김천에서 계속 다녔습니다. 아, 시구나. 예, 김천에서 뭐 고등학교까지 다니긴 했지만, 뭐 다른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북의 다른 지역은 제가 뭐 잘 가보지를 못했고요. 음. 저는 뭐 수학여행 때 한 번 갔다 왔고, 뭐 그 정도였고요. 경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가보고 나서 경주는 사실은 뭐 오래된 도시라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무덤의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무덤이라는 게 경주에 가면 상당히 많이 눈에 이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야, 이렇게 오래된 도시니까 무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시내에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경주 도서관에 가서 옛날 큰 경주 지도를 봤어요. 도서관에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100만 호인가가 있었대요. 그 집이 음. 경주에. 그러면 한 집당 뭐 5명만 살아도 500만 명이 살았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경주가 무덤으로 채워진 도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음. 도시구나. 새롭게 이제 막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천 년도 더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진짜 뭐 경주라는 도시에 갈 때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밤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았고 뭐 그리고 사랑도 하고 뭐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막 온갖 희노애락이 계속 누적되어 쌓여 있는 도시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주는 묘한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주뿐만 아니라 그 뒤로에는 이제 오래된 도시 갈 때마다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팔복서점의 실제 주인공처럼 너무 낭독을 잘해주신 우리 이옥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은 이제 앞에 다른 선생님들이 다 물어보셨고, 저는 이제 이 저녁이면 마냥 걸었다에 나오는 그 팔복 서점 있잖아요. 그 서점이 현존하는 서점인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어내신 서점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아까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경주가 그 황남동이 지금 되게 유명한 동네가 됐잖아요. 유명한 동네가 되기 전에 이제 경주에 가서 그 황남동에서 그 대능원 옆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서 밥 먹는 식당에서 이렇게 담 넘어 이렇게 그 천마총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서점을 차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작가로서 경력도 얼마 안 됐고 젊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점 차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서점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뭐 팔북서점 뭐 좋더라고요. 전 팔북서점 이름도 괜찮고
그래서 벽에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그 윤동주 자필로 쓴 팔복서점 그 글자를 막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해놓고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서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한 10년쯤 지나서 강남동에 다시 내려갔더니 황리단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정치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 속에 그 서지처럼 일을 겪고 내려가도 거기다가 이제는 서점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소설이라는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뭐 저녁이면 마냥 걸었다의 팔복서점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다른 우주로 가서 이루어진 어떤 서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어떤 장소가 나오거나 음악이 나오면, 음악 제목이 나오면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서점이 진짜 있으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주에 날아간 팔복서점은 그렇고요. 어쨌든 작가님은 답작을 하셨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서점이 되셨네요. 그, 제일 처음에 오프닝 때 우리 임현순 선생님이 작가님께 보내는 그 편지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작가님이 쓴 이 책을 다른 타인이 이 책을 낭독해주고 이렇게 읽어줄 때 작가님 스스로는 어떠실까? 그게 참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오늘 그게 임효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초죠. 그 단초가 오늘 굉장히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요. 오늘 이러한 경험이 작가님에게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를 그 글의 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글을 쓰는데 큰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글의 힘이라기보다는 또 말의 힘 혹은 목소리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제가 물론 썼던 소설이고 뭐 캐릭터도 제가 어떤 캐릭터인지도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의 목소리가 입혀지니까 이게 이렇게 눈에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딱 모양이 잡혀가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다가가는 그 느낌이었다면 목소리로 들려주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그냥 바로 와서 그냥 바로 흡수가 되는 듯한 그 이야기가 바로 저한테 흡수가 되고 제가 그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정말 몰입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울컥하기도 하고요.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가지고요. 글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우연한 기회에 독자들한테 이렇게 제 글을 이렇게 직접 읽어드리는 게 뭔가 뭐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고 직접 뭔가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낭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낭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쓴 글은 내가 읽어드리면은 뭐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낭독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바뀌고 해서 지금도 서점을 다니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제, 제가 이제 저는 낭독문에 있지 낭독하는 걸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낭독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미숙하고 잘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듣는 게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묘한 감동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미숙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아주 큰 뭐랄까 감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상.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낭독을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책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낭독을 하시면서 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작은 변화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음. 이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건데요.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뭐 선생님한테 들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에서 하는 말들이라든지 그게 다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 믿고 있는 이야기에 부합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일 큰 고민은 어떤 이야기를 이분들한테 들려드릴까가 저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작가적인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냐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뭐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말하는 이야기 이것만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펼쳐진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제 주로 낭독기가 끝나고 나면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뭐 제 낭독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은 어, 본인들이 이제 되게 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거나 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야기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구하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우린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어, 저, 저의 이야기를 들어오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낭독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이 이야기가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반추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쓸까 여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낭독회를 통해서 몇 년 사이에 그 이야기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요. 굉장히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여름이 그 작가의 말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슬퍼에서 만난 그 얼굴들,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본다, 바라본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잔잔하게 또 소박하게 또 정성스럽게 좀 가슴을 찡하게 울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오늘 이렇게 기획부터 아이디어까지 우리 임현순 선생님 요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오늘 어땠는지. 음. 우선 뭐 우리 저희 날개낭독 낭독가님들 너무 그냥 귀를 꽉꽉 잡아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잘 들었고요. 작가님도 마음에 정말 그 감동을 하나 안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맞죠, 작가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기획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뭘 하면 그냥 툭툭 던져보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근데
매일 똑같은 거 하면 사실은 조금 식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뭔가 제가 아주 큰 걸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단초를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난 이거 할게. 저쪽에선 요건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모여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낭독회를 항상 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저희, 어, 이 낭독가들이 매월 이 시간에 항상 한 달에 한 번 낭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놀러 오시라고요. 아, 네,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 어, 아마 다음에는 다른 작가님 책을 또 가지고 낭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꼭 놀러 오시면 저희 정말 반갑게 환영할 거고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이야기 쓰고 있는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없다면 제가 좀 소재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와. 오. 저는 뭐 항상 못 쓴 소설이 더 많은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설이 많아서 하지만 소재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정말 저는 요번에 생각해봤는데, 작물 시리즈로 하나 조금 너무나 많은 작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실 제가 깨털기를 하고 왔잖아요. 예, 깨털기 다음에 뭐 배추도 뽑아야 되고 생강도 뽑아야 되고 막 다 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마늘을 캐고 나면 가을에 또 내년에 캘 마늘을 또 심어야 되고. 그런데 음, 그 농사를 짓는 당사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좀 하기 싫은 딸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하기 싫은 며느리들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화자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좀 이야기하고, 그들이 조금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식탁 위에 그 놓는 그런 먹거리들을 갖다가 하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네, 땡기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소재를 품으면 보통 한 10년 정도 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하면 당장은 안 되고요. 한 10년쯤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서 쓰는 역사 소설이에요. 그거는 제가 쓰기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년째 뭐 끝을 못 내고 있는 아주 긴 책인데 긴 장편 소설을 일단은 써서 다음에는 그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음, 그것도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김혜진입니다. 저 지금 이면수 선생님하고 김현수 작가님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뭘 소름 돋치게 느꼈냐면요. 저희 오늘 포스터에도 그 있잖아요. 다정함.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 우리 정말 이유 없는 다정함으로 이면순 씨가 계속 한 달 한 달 이끌고 왔는데 그 다정함으로 진짜 완전 창조적인 일을 만들었어요. 정말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고 우리 낭독가들의 이 자긍심도 높여졌고 김현수 작가님도 아까 너무 과한 칭찬하셨는데 저희 이야기로 막 이렇게 귀를 사로잡고 너무 감동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더 10배, 100배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제가 화두인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유 없는 다정함이란 거. 난 누구에게 그렇게 다정해 본 적 있나. 우리 안도현의 시처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넌 누구에게 뜨거워 본 적 있느냐 하는 것처럼 너무 감동이었어. 그냥 순간적으로 클릭해서 음소거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두 분이 핑퐁핑퐁 대화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유 없는 다정함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님도 선뜻 이 자리에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신 거, 이 다정함이 저희한테 진짜 본질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주셨고, 자긍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낭독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생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있지도 않은 질문을 제가 하고 음소거를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책을 받아들게 되면 우리는 책 밖에 있죠. 그런데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책의 온도, 그리고 그 책이 갖고 있는 질감, 작가의 영혼과 한 달 동안 함께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새 책 밖에 있던 저 자신이 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작가님도 글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책이라는 도구, 낭독 독서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나 이 말 안 하면 한이 될 것 같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은, 네, 하세요. 있으실까요? 네, 미은쌤. 선생님, 저기 작가님, 저희 그 독립서점에서 낭독회 하시는데 제가 다니는 서점에 꼭 한번 책방에 모시고 싶습니다. 와, 나릴 다럴 방장동에 있는 독립서점이에요. 독립책방이요. 네네. 연락 주세요. 네, 꼭 한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모인 적 있는 서점이에요. 기억하시죠, 성재기 성우님? 네, 네. 네, 그럼요.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요렇게 시절에 만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현수 작가님, 글에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줌이라는 공간에서 뵀지만, 어, 제가 중간중간마다 작가님께서 이 낭독을 정말 어떻게 들으실까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나 정성스러운 경청자의 모습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 인연을 잘 이어가서 우리가 책이라는 거, 낭독이라는 것으로 앞으로 잘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 또한 저희 삶에 말랑말랑하게 촉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연을 예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강좌 아니었어요. 춘향이었어. 자, 우리 샨티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한 말씀 하세요. 네.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냥 저 사실 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 질문을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물어볼까요? 그럼요. 지혜의 힘을 모으세요. 아니, 김현수 작가님이랑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했던 표현에 김현수 작가님이 주셨던 답이 집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저는 되게 가슴 뭉클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 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의 집. 근데 그 집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집이 있다는 거는 뭐 대충 알 듯 말 듯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하면은 아는 만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전 잘못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더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한 달살이 너무나 많은 여름이란 책으로 너무 잘 살아낸 것 같아요.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왔어요. 11월에도 또 낭독을 시작합니다라는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주신 우리 청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